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빈틈없이 시장을 움직이는 월가의 비와 뉴스를 짚어드리는 빛나는 특파원입니다. 오랜만에 또 빈틈없이 번외편, 특별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11일 미국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을 알리는 빅뱅크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도 이제 이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미 지나간 1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시장이 더 주목했던 게 이제 바로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가 컨콜 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제 사실 이거였어요.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근 들어서 거의 유일하게 귀 기울인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좀 주목을 받은 것도 있었는데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트럼프가 상호관세 유예, 90일 유예를 결정했었던 그날 9일 아침에 폭스 비즈니스 뉴스에 제이미 다이먼 CEO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전면적인 관세 이것에 대해서 무역이 불공정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합리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은 문제는 지금 이 방식이 잘못됐다. 기대 이상으로 너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결국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성장 둔화를 유발한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심호흡하고 이제 무역 협상을 빨리 제대로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이 베센트 재무장관, 즉 이 나바로나 러트닉처럼 굉장히 이 무역 정책에 대해서 매파적인 강경한 입장을 주장해왔던 사람이 아닌 좀 그래도 시장의 이 변동성을 좀 줄이려고 하는 베센트에게 협상 주도권을 주고 빨리 그에게 맡겨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날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하면서 내가 그날 오늘 아침에 이 다이먼 인터뷰를 봤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터뷰가 주목을 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제이미 다이먼이 1월 22일 트럼프가 막 취임했을 때죠. 그때만 해도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뭐 괜찮다. 관세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면은 할 수도 있지. 이제 좀 get over it. 그냥 너무 호들갑 좀 떨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3개월 만에 입장을 뒤집는 듯한 발언이 나오니까 좀 더 이제 주목을 했었던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이번 컨콜이 열린 겁니다. 컨콜에서도 다이먼에게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특히 이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증시는 물론이고 특히 이제 국채, 달러, 뭐 모든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불안정해지면서 국채 금리가 치솟고 달러는 급락하고 반대로 이제 안전자산 엔화와 금은 엄청나게 급등하는 이런 상황,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뭔가 좀 유동성 균열이 발생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사실 굉장히 이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든 모습입니다. 이 파란색이 미국 국채인데요. 미국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즉 금리는 올라가고 반대로 달러는 떨어지는 이 최고의 안전자산이라던 미국 국채도 미국 달러도 다 이제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정말 이례적이죠. 보시면은 항상 비슷하게 움직여 왔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금은 지금 계속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쓰고 있죠. 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담보를 찾아서 가고 있다. 그냥 단순히 뭐 금이 좋아서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엔화도 엄청나게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굉장히 저렴한 이 저금리의 엔화를 조달을 해서 미국채나 이제 이런 고금리 자산들에 투자를 해왔었던 굉장히 수십 년간 이뤄졌었던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되돌려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아무래도 이렇게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일본 국채 금리도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환 위험이 큰 달러가 급락하면서 이 환 리스크가 커진 미국채를 사느니 그냥 일본 국채를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기관 수요들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미국채 수요는 약간 약화되고 일본 엔화는 더 강해지는 그런 악순환이라고 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또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 시니어론, 즉 이 하이힐드 고수익 대출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레버리지 대출 ETF인 BKLN, 이게 이제 인베스코의 시니어론 ETF인데요. 여기에서 4일 만에 14억 달러,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가장 짧은 시간에 지금 유출됐다라고 하는 그래프인데요. 이 인베스코 시니어론은 시니어론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담보부 변동금리 대출에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이 좀
위험이 있는 그런 대출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이제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자산부터 이제 팔아치워서 돈을 마련을 합니다. 증시, 뭐 그 중에서도 특히 S&P와 나스닥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미국채 이런 게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죠. 거기서부터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까지 봤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하이힐드 채권이었고, 그 다음이 지금 이 BKLN 같은 하이힐드 대출입니다. 이 말은 지금 점점 더 유동성이 낮은 자산까지 돈을 빼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동성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다이먼한테도 어떻게 국채시장의 이 변동성, 지금 일주일 만에 10년물 금리가 50bp 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페드가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긴급 국채 매입을 하든, 뭐 이 QT를 양적 긴축을 중단을 하든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뭐가 필요할까라고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일관되게 내가 뭘 얘기해왔느냐면, 이렇게 마켓 메이커, 이 JP모건 같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마켓 메이커들의 손발을 묶는 규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채시장에 이런 난리, kerfuffle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뭔가 진짜 심각하게 무슨 우리가 다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닌데 더 소동으로 벌어지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난리가 벌어질 때마다 페드가 개입해야 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민간에서 해결할 수 없게 지금 규제가 너무 많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근데 이렇게 페드가 계속해서 개입하는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페드가 패닉에 빠지는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개입을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지켜보자. 앞으로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마침 이 말이 나오고 나서 이 연준의 이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유동성 문제는 없다. 하지만 만약 생기면 페드가 당연히 개입할 거다. 뭐 또 이런 인터뷰를 했었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뭐 국채에 대한 수요가 문제가 있고, 뭐 달러가 이제 더 이상 기축 통화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불안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여전히 달러는 기축 통화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국채 시장에서 이렇게 금리가 치솟는 게 잘못됐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아. 금리가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리는 이 국면이 생기기 이전에도 끈적끈적하게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않는 문제를 겪고 있었고, 지금 이렇게 관세, 재정 적자가 심한 상황, 지출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상황,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졌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JP모건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관세만으로 해서 0.5% 정도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대놓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관세와 이 과도한 재정적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이제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3회 이상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 시장 전망은 절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페드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이제 규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재무부 벤세트 장관이 이 10년물 국채 수요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이어집니다. 저희 질문도 있었어요. 지금 이 보안 레버리지 비율 SLR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채 매입이 수요가 좀 살아날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거 하나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스템적인 그 중요 은행들에 대한 자본 규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규제, 바젤3, 이 유동성 규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너무나 흠결이 많고 모든 거를 고쳐야 되는 거지, 이거 하나만 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JP모건은 SLR 규제 완화하든 말든 우리는 별로 달라지는 거 없다. 이거를 내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은행조차고가 아니고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켓 메이커들이 더 많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어야 이렇게 자꾸 페드가 개입하는, 민간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페드가 들어와서 또
유동성을 펌핑해주는 그런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할 때 유동성은 보통 유동성을 뭐 그냥 현금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내가 10원에 판다라고 하면 10원에 사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10원에 팔고 싶은데 이 호가가 막 50원에 있고 5원에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내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죠. 사고 싶어도 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유동성이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켓 메이커들 이런 이 대형 은행들, 대형 브로커들을 비롯한 마켓 메이커들은 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어주는, 시장을 조성해주는 말 그대로 마켓 메이커인데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 나 국채 지금 팔고 싶어 라고 하면은 JP모건이 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주려면은 이 자본 규제들이 너무나 타이트하면은 사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고객이 팔겠다라고 했을 때 마켓 메이커는 들어가서 그거를 사주는 것이 마켓 메이커의 역할인데 우리가 지금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못하고 있고 이렇게 유동성 문제가 생길 때 이 민간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난리가 생길 때마다 페드가 들어와서 구조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 고쳐야 한다. 왜냐? 지금 이거는 국채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채 시장이 망가지면 결국 다른 모든 시장, 지금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외환 시장이나 뭐 금이나 원자재, 다른 이 채권, 회사채 다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근본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베센트 재무부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잘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다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은행들이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서 많이 국채를 사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죠. 특히 이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미 봤죠. 장기채를 너무 많이 샀다가 이렇게 금리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에서는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많이 장기채를 사놨던 은행들이 평가 손실이 커지고 은행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면서 뱅크런이 발생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이먼한테도 너네는 JP모건은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금리 리스크 어떻게 관리하고 있니? 즉 평가 손실이 심할 텐데 괜찮니?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요. 우리는 전혀 문제 없고 이렇게 규제가 완화가 돼서 우리가 더 많이 국채를 살 수 있게 되더라도 그것은 오로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역할로만 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 리스크에 대한 해지를 철저하게 할 거다라고 이제 또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에 대한 당연히 질문들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이 아까 보여드린 이 기사 이때처럼 아니 관세 호들갑 떨지 말라더니 왜 톤이 바뀌었냐? 왜 뭐라도 해라 라는 식으로 톤이 바뀌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약간 공격적으로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거 후회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걸. 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는 국가 안보를 위한 관세에만 한정해서 호들갑 떨 거 없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다. 근데 지금은 국가 안보에 밀접한 것들이 아닌 거의 보편 관세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제다라는 이제 얘기를 괄호치고 하는 거죠. 자기는 여전히 휘토류나 뭐 펜타닐이나 이 제약 제품의 원료나 반도체 이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세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에는 여전히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지금 반도체나 제약 제품에 대한 이 25%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월스트리트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제이미 다이먼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섞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협상을 해야 된다, 하길 바란다, 특히 베센트가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반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관세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공격적인 동맹국들도 좀 적으로 돌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JP모건이 정치적 타겟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미국의 글로벌 은행으로서 그런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이먼이 인정한다, 나도 걱정된다, 지금 우리가 정치적인 리스크가 타겟이 될 수 있고 될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거의 이제 기정사실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우리는 워낙 많은 이제까지 쌓아온 뿌리 깊은 관계들, 고객사들과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그럼 어떻게 좀 되겠지. 만약에
안 그렇더라도 진짜 우리가 미국계 은행이라는 이유로 뭔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뭐 어떡하겠나, 대응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불확실성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업 실적, 기업 주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일단 뭐 내가 침체가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는 이 JP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페롤리를 인용하면 반반이다. 반반일 수 있는데 침체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이제 신용 손실이 증가하고 뭐 수익률 곡선도 금리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S&P 500 기업들 실적 가이던스가 지금 점점 더 낮아질 거다. 지금 이미 거의 반토막이 났을 텐데 이게 지금 이 연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S&P 500 기업들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다음 달이면은 더 떨어질 거다. 심지어 마이너스 5%의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지금 모두가 이렇게 관망만 하면서 뭐 중소기업 M&A든 채용이든 투자든 다 이제 손을 놓고 이 공급망을 어떻게 옮길지, 어떻게 해야 될지만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새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것을 표현을 해요. 기본적으로 제이미 다이먼은 지금이 무슨 세상이 망하는 일이 아니다, 괜찮을 거다라는 입장을 좀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JP모건의 주가, 은행주로서의 JP모건의 주가에 대해서도 만약에 침체가 온다면은 우리 당연히 당분간 힘들겠지. 우리도 주가가 떨어지겠지. 우리 코로나 때 실업률이 2달 만에 4배나 올라서 우리는 그것에 대응해서 2달 만에 준비금을 150억 달러 늘렸다. 근데 3개월 후에 그 준비금 다시 다 환입했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경제 전망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때 이미 이렇게 해봤고 이번에도 침체가 온다면은 뭐 더 심한 침체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감당할 수 있다. 주가 내려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우리 주가 싸져서 더 많이 바이백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일 JP모건이 뱅크 섹터에서 굉장히 거의 유일하게 아주 높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런 바이백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초과 자본이 3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 어떻게 이 규제를 적용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600억 달러 정도의 초과 자본이 있다. 그걸로 일부는 바이백에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기업 다 망하고 뭐 그러지 않을 거다. 소비자와 기업들이 지금 경제 상태, 건강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부러지는 징후 없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4월에도 지금 현재도 가계 지출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이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저소득층도 지금까지는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관세 때문에 앞당겨서 미리 좀 살려는 수요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뭐 지금 당장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소비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실업률인데 이 실업률에 따라서 문제가 될 것이고 아직까지는 실업률이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 JP모건도 올해 실업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지금 시나리오를 짜고는 있습니다. 기업들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다 보니 이제 유동성 상황을 보면은 지금 엄청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어요. 실제로 JP모건의 기업 대출도 1분기 말로 갈수록 3월로 갈수록 좀 대출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괜찮은 거 맞느냐, 은행 지금 기업들도 대출 땡기다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뭐 대출을 실행한 건 거의 없다. 늘어난 거는 기업들이 뭐 이 돈이 없어가지고 월급을 못 주고 공장을 못 돌리고 그래서 하는 대출이 아니고 그냥 이 뭐 증권담보대출, 뭐 레포 거래, 이런 식의 이 헤지펀드나 이 단기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금융사들이 빌려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은 그때는 진짜 문제가 될 거다라는 것이 제이미 다이먼의 생각이죠. 그래서 빨리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결국 내가 수많은 고객 기업 CEO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빨리 합의를 해야 된다.
특히 그렇게 할 수 있게 베센트를 좀 놔두는 것이 트럼프의 역할이다라는 이제 괄호치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른 시일 안에 5,000페이지, 막 1만 페이지 이렇게 아주 복잡한 무역 협약을 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원칙적인 합의를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4개월 안에 좀 불확실성이 많이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4개월이냐면 그냥 이제 다음 컨콜, 지금 다음 2분기 이 어닝콜을 할 때 그때쯤이면은 지금보다는 불확실성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이 지금 당신은 굉장히 많은 이 경기 순환 사이클들을 봐왔고 많은 위기들을 거쳐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과거에 좀 우리가 교훈을 얻을 만한 비슷한 때가 있었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나는 과거 모든 사이클을 들여다보고 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미래 예측은 좋아하지도 않고 지금 답을 할 수도 없다. 은행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주기성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다 지금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없지만은 지금 세계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적은 나도 본 적이 없고 일생일대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중대한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중국과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나도 모르겠고 결국 자기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서구 진영이 경제적으로 분열되지 않고 군사적으로도 분열되지 않고 민주주의 세계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서 폭스 비즈니스 뉴스에서도 모든 무역 정책의 목표는 결국 이 유럽, 일본, 한국 이런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를 해서 미군을 더 증강하고 그들과 함께 이 더 결속을 해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서구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변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어떻게 다다를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지금 문제다. 이 말은 지금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현재의 관세 정책이 조금 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함축하고 있기도 하죠. 지금 자기는 당장 내일 당장 다음 분기 어떻게 경제가 갈지 관심 없다. 침체가 만약에 와도 우린 결국 극복할 거다. 문제는 지금 이런 상당히 큰 흐름에서 큰 그림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월가의 이야기가 목소리가 조금 강해진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좀 관세를 정책을 좀 톤 다운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이 좀 앞으로 많이 생기겠죠. 그 기대가 또 박살 날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제이미 다이먼의 이야기는 이렇다. 시장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라는 것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까지 전해드렸던 여러 이제 월가 소위 구루들의 의견들 하워드 막스도 그렇고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스티펠의 이 베리 베니스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저금리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투자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